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대한 심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초급 중개 실무의 광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도 문의가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심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올렸던 초급 중개 실무 영상인 광고가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다 보고 나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라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광고는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는 뭘 알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면 우리 이런 물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물건 보러 오세요 라고 알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물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고객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을 광고에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이 뭘까? 바로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금액이 저렴한 물건을 원하겠죠. 두 번째, 입지가 좋은 물건을 원하겠죠. 세 번째는 수요가 많은 조건에 맞는 물건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고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저렴하지 않거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세 번째 수요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것만 알려드리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저만의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나를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잠실세내라는 제가 하는 중개하는 지역은요, 먹자 상권이거든요. 이 먹자 상권 중에 가지 상권에 한 피자집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 상권이라는 거는 메인 상권의 옆에 곁가지로 뻗어져 나와 있는 골목 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피자집이 있었는데 브랜드 피자집이었어요. 유명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가지 상권이 있었고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를 보니까 메인 상권에 이태리 양조장이라는 화덕 피자집이랑 수제 맥주를 파는 집이 있었었는데 그쪽으로 수요를 많이 뺏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실세내는 배우 세대가 3만 세대가 넘거든요. 아파트만. 그러니까 배달로 먹고 살 수 충분히 있는 곳인데도 장사가 안 돼서 좀 궁금해가지고 피자를 하나 시켜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맛이 별로 없었어요. 네, 맛이 그냥 쏘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문제였냐? 가격이 문제였어요. 브랜드 피자집들 있잖아요. 뭐 도미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미스터 피자, 피자헛 뭐 이런 것들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됐죠. 근데 신기한 건 그 피자집 사장님네 브랜드를 다른 매장에서 시켜 먹어봤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피자집 사장님 거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피자의 맛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고 사진 찍기 좋게 만들려고 인테리어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만 했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본질적인 피자의 맛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여러분의 광고로 문의가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 피자집 사장님의 맛이라는 본질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의 본질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광고의 본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금액이 저렴하지 않거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로 문의가 오지 않았던 거죠. 이 해결책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액이 비쌀 경우죠. 금액이 저렴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올린 상가 광고 물건이 3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바로 옆에 다른 부동산이 250만 원에 다른 물건을 광고에 올렸네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문의를 할까요? 그쵸, 250만 원짜리로 문의를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00만 원짜리 물건을요, 250만 원짜리 물건으로 낮춰야 돼요.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을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나도 이 250만 원짜리 물건을 확보해서 나도 가지던지 하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첫째도 물건, 둘째도 물건인 거예요. 내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음식점에 갔는데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파는 거예요. 비싸고 맛없는데 그 매장은 장에 장사가 될 리가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럼 나도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확보해서 나도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금액을 낮추던지요.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그래야 효과가 좋아질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내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 물건 내가 어떻게 확보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확보하는 방법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물건은 확보하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도 물건, 둘째도 물건이에요. 내가 물건이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짜리 물건을 접수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가 250만 원이라면 이거 25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이 물건만의 장점을 찾아내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물건의 질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도 확보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게 금액이 좀 비싼 물건이나 저렴하지 않은 물건을 올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을 올렸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로 예를 들어 보자면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의 물건이 있고 10분 거리의 물건이 있어요. 그럼 3분 거리와 10분 거리 어디로 문의가 올까요? 당연히 3분 거리 물건을 문의가 오겠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10분 거리의 물건이야. 다른 부동산이 3분 거리의 물건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분 거리에 있는 물건을 3분 거리에 있는 물건보다 더 저렴하게 낮추셔야죠. 가성비하게 맞추셔야죠. 입지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같으면 당연히 3분 거리 물건들만 연락이 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나도 3분 거리의 물건을 똑같이 확보하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첫째도 물건, 둘째도 물건이니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부동산을 하다 보면 3분 거리의 물건도 있고 10분 거리의 물건도 있는데 그러면 3분 거리에 있는 물건만 광고를 올리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3분 거리의 물건 광고를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10분 거리의 물건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분 거리에 있는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을 낮추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3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 문의가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10분 거리 물건밖에 없어요. 난 입지가 좋은 물건이 없어. 그리고 금액도 비슷해요. 이러면 난 광고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광고 안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알려야 돼요? 나 이런 물건 좋은 거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라고 알리는 거죠. 그러면 나 이런 거 좋은 거 있다라고 알리는 건데 좋은 게 없으면 안 올리는 게 맞는 거죠. 나이키에서 광고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이키에서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을 광고하나요? 아니죠. 신제품 나왔으니까 이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 뭐 할인 행사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신제품 같은 좋은 물건을 보러 오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개사도 광고를 올릴 때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물건들만 광고를 올려봤자 문의가 없는 거죠. 나이키에서 잘 안 팔리는 물건들만 총집합 시켜가지고 광고에 낸 거예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게요. 그러면 나이키 사러 갈까요? 아니죠. 신제품 이뻐 보이는 걸 올려놓으니까 그거 사고 싶다 해서 가는 것처럼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물건을 광고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한 물건을 광고에 올렸을 경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다라고 해요. 전세 시장이요. 그런데 빌라 전세 2억짜리 물건이 올라와져 있고 오피스텔 전세 물건 2억짜리가 올라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디로 문의가 많이 갈까요? 당연히 오피스텔로 문의가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빌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전세 물건을. 그러면 빌라 전세 물건이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전향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피스텔로 전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라는 건 언제 변화할지도 모르는 거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면 도태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오피스텔로 전향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시장의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원래 다루던 물건이 빌라였는데 이거 어떻게 갑자기 한 번에 오피스텔로 전향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능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첫째도 물건, 둘째도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물건만 확보가 되면은 부동산 중개는 어떻게든 해나가요. 필요한 지식은 공부하면 되고 쌓으면 되지만 물건이라는 거는 확보를 안 해놓으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해서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가 안 되는 물건 갖고 있어 봤자 거래 안 되니까 우리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상에서 거래가 되는 수요가 있는 물건 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타서 중개를 하시는 게 핵심이다. 절대적인 수요량이 있는 곳으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수요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예측하는 게 아니죠. 대응하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 중에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전파, 거기서 거래가 잘 되는구나.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만 알려드리면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요. 광고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광고가 있고 이미지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바로 이다 상품에 대한 광고예요. 왜냐? 네이버나 직방 같은 데 올리는 건 다 상품에 대한 광고니까요. 이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한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나라는 전문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광고의 결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올리고 있는 게 네이버든 직방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뭐 블로그, 유튜브 상관없어요. 어디다 올리든지 간에 나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광고의 결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로 다루고 있는 물건이 뭐 고급 주거다. 그럼 고급 주거에 맞추는 거고. 내가 주로 다루는 물건이 뭐 사무실, 오피스, 기업 이전이다. 그럼 기업 이전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가지 결을 맞추는 걸 맞추시게 되면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은연주 TV의 은연주 대표님은요. 고급 주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대표님이세요. 시그널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리셨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올리셔가지고 그 시그널로부터 DM을 정말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셨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광고의 결을 맞추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내가 특별한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내가 올리고자 하는 한 업종의 광고를 최소한 100개 정도는 올리자. 네이버 광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개 정도를 광고를 올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전문성을 일단 가져가요. 아, 이 사람한테는 100개의 물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100개의 광고를 올리는 건 내가 100개의 물건을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한 부동산에 100개의 물건 확보하고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100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건 일단 광고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고객한테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신뢰를 주게 되면은 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나라는 중개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광고로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의량은 많아질 것이고 계약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광고로서 문의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세 가지가 문제이다. 첫 번째는 내가 올린 광고의 물건이 금액이 저렴하지 않거나 두 번째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할 경우인데 첫 번째 금액이 저렴하지 않은 물건을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금액을 저렴하게 만들거나 아니 남들이 갖고 있던 그 저렴한 물건을 나도 확보를 하거나는 해야 된다. 왜냐? 부동산은 첫째도 물건, 둘째도 물건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을 광고를 올렸을 때에는 내가 입지가 좋은 물건 대비했을 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가성비하게 만들거나 나 또한도 그 입지가 좋은 물건을 확보해야 된다.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은 물건들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광고를 올리기보다는 그런 물건 확보하러 다니는 임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한 물건을 광고를 올렸을 경우에는 수요가 부족한 물건에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물건을 전향해서 작업해서 광고를 올리셔야 된다. 부동산에서 물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거래는 되니까 수요가 있는 쪽으로 옮겨 가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에는 상품 광고라는 게 있고 이미지형 광고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하셨던 직방이나 네이버 같은 거는 전부 다 상품형 광고이고 이제부터 이미지형을 쌓으셔야 된다. 이미지로 쌓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광고의 결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광고에 최소한 100건 이상 정도는 광고를 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거래는 문의도 많아질 것이고 미팅도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계약까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